안녕하십니까. 한서울 아카데미 건축시공기술사 백종엽입니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와 아마추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자신감, 여유 있는 표정, 네, 자격증, 네,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실한 차이점은요, 공부하는 그 전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마추어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도 준비 없이 다급하게 수업만 듣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채점자를 사로잡는 그 특별한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술사 강의를 할 때 전략에 대해 90% 이상의 공을 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왜냐하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공부의 방향 설정과 합격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기술사 공부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단시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 시크릿,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합격 시크릿 첫 번째, 주기적인 4회 반복을 해보세요. 기억이 남는 이 원리가 우리가 분산적인 반복이 중요한데요. 이때 10분 단위, 그 다음에 일 단위, 일주일 단위, 한 달 후 단위로 세부적으로 분산 배치를 통해서 주기적인 4회 반복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응용을 하려면 반복이 필수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 스킬로 일주 단위의 반복 학습을 하시는데, 자, 이때 7대3 법칙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주 강의는 그대로 100% 투자를 하시고 2주차부터 달라지는데요. 2주차 강의를 70% 투자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1주차 추가적인 반복 학습을 30%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주차가 되면 3주차 강의 70%, 2주차, 1주차 이 강의를 20 그리고 10% 투자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7대3 법칙을 유지해서 가주셔야 기억이 오래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상 문제 분석을 통해서 분량을 축소해야 되는데요. 필요한 수량이 논술 50개, 그리고 용어는 100개 정도의 샘플 답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 분량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는 최근 12회차 이내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최근 5회차 이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만들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스킬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투리 시간을 10군데에 나누어서 분산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아침 출근할 때, 그리고 회사 도착,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휴식 시간, 하루 휴식 시간을 10군데로 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5분 정도 하시는데, 이때 한 문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핵심, 그리고 그림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0초 이상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10초, 어차피 1시간, 내일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최소화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시험 2주 전에만 기억이 남으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스킬로 커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와 핵심 그림만 그려놓은 이 샘플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100개 이외의 문제는 작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봅니다. 즉 반복 학습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절단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더 효율적으로 그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격 시크릿 두 번째입니다. 메인 스크린의 레이아웃을 파악해라. 자, 그리고 마법의 숫자 3이 있는데요. 이 3의 법칙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금, 은, 동. 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면 삼형제가 있죠? 자, 이렇듯 숫자의 3은 마법의 숫자인데요. 1은 긍정의 의미, 2는 부정의 의미, 3은 마법의 숫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개요를 쓰실 때 우리가 1번, 2번이 있죠. 1번 부분은 우리가 논술을 작성할 때 방향 설정과 그 다음에 세부 항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작성 방향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자, 두 번째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고 보면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답안을 작성하거나 접근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폴더 단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암기, 마법의 키가 있는데요. 마법의 메인 스크린, 이 레이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설공사의 메인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마법지의 구성은 4개의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사항, 그리고 공통가설공사, 그리고 직접가설공사, 그리고 개발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하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마법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법의 키가 중요한 단어인데, 자, 가설공사에서는 동선, 설치 기간, 그리고 규모, 시기, 위치,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폴더대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에서 기본 그림은 자, 평면 배치와 단면 배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공통가설공사는 평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직접가설공사는 단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그림을 그리실 때 평면과 단면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평면으로 배치를 했다는 건 기본 건물이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간격과 배치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가설공사, 다른 말로 간접가설공사는 본 건물 이외에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배치를 하는 개념이다. 즉 수평 동선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직접 가설공사는 건물을 올려야 되겠죠. 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진행 개념이구나. 즉 수직 동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쪽에서는 먹매김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잭소프트를 받치고 때에 따라서는 가설 구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단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호 선반, 낙하물 방지망,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수 설비, 그 다음에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설 지붕, 이런 형태로 직접 건물과 연관지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직접 가설 공사가 되겠고요. 간접 가설 공사는 제일 처음 우리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 구획을 설정하는 배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지 경계 측량이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다음 부분이 게이트. 자, 그리고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세륜기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륜기를 활용하려면 심정이 있어야 되겠고, 전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설 사무실을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비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과 호이스트가 각각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통가설공사는 본 건물 이외에 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공법들이 주로 공통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토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실 때 단순암기가 있고 원리암기가 있는데, 자, 단순암기는 이 항목을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하탐사법, 보링, 사운딩, 샘플링, 토질시험, 지네릭 시험. 예를 들면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한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암기법을 만드실 때는 주기적으로 4회를 또 추가적인 반복을 해주셔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GBS에서는 샘플로 토지를 방송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기억이 남기 때문에. 자,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인 진행이 이루어지는데요. 땅을 파야 되니까 토공, 그래서 흙파기와 토합이 오니까 흙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파서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막는 차수, 그리고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마법지에서 마지막 부분은 하자에 대한 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일어난 부위, 즉 흙마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45도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은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은 계측관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법지의 이 프로세스와 폴더 단위의 소속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이 마법의 키, 토공사에서 흙,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주상도가 나오게 되어 있고, 토합 때문에 흙마기를 하고 최종 계측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마법지가 각각 폴더 단위의 구성과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레이아웃과 필수 구성 원리, 그리고 기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마법지 상단에는 항상 건축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죠. 그래서 검사 후 복구 대책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단에는 핵심 키워드, 마법의 키들이 흙, 물, 마기, 현상. 이때 지구의 중심인 중력.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상단에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법지 이 메인 스크린 꼭 암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합격 시크릿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기본 원리, 구성 원리, 프로세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시설물, 그리고 안전시설물, 이런 개념인데요. 보시면 그림들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교재 그림들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노트를 만들고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원리를 이용하라.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건축의 기본 원리는 바닥 부재, 그 다음에 수직 부재,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 부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정을 하는 부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바닥 부재, 그 다음에 수직 부재, 그 다음에 이음 부재, 그리고 고정 부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레벨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직 부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받쳐주는, 그 다음에 레벨과 지금 지내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건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부재를 세워야 되는데, 수직 부재는 수직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이음. 수직 부재가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음과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고정 부위가 나오게 되겠죠. 고정할 때 고정의 강도 확보. 자, 그래서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시공시 유의사항이 되겠고요.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항상 건축의 기본 원리를 접근한다. 자, 즉 한 번 더 바닥, 수직 부재, 그 다음에 이음, 그 다음에 고정이다. 이 원리가 건축 용어 논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폼 따위 거푸집의 형태와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구성 원리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림에 지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가 나와 있고, 자, 이 부분에 앵커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앵커를 거푸집과 연결시켜서 고정을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형태인데,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구성 원리가 뭐냐 봤더니 기초가 있겠죠. 자, 이 기초.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도 마찬가지로 레벨 확보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거푸집을 고정하는 구성 원리 봤더니 앵커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앵커를 시공하고 나니까 거푸집을 앵커에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뒤에 마찬가지로 보강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죠. 자, 세 번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부분, 그 다음에 앵커 부분, 그 다음에 거푸집 부분,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부분, 마찬가지로 구성 원리 부분이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답을 쓰시고 유의하실 때 기초는 레벨 확보, 앵커는 강도 확보, 거푸집은 수직도 확보, 콘크리트는 타설 높이하고 속도 유지. 이렇게 해서 구성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는 방법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세스를 표현하는 부분. 자, 이 부분. 자, 두 가지 그림이 있네요. 여러분, 건축 시공질서와 건축사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스케일이 있다, 스케일이 없다. 프리핸드가 가능하다.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축 시공은 단계별로 진행한다. 즉 프로세스가 있다는 소리죠. 자, 애초에 땅이 원 지반이 있었을 때 흙막이를 받고 그 다음에 파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 모습이 없이 최종 하단의 그림선, 흙막이 하나, 그리고 상부에 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건축사 그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어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내려가는 이 점선으로 터파기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단계별로 두 번째 작업인 천공하고 강설을 집어넣고 그라우팅을 합니다. 자, 그라우팅이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부에도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정하면 힘이 없죠. 그래서 정착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PS 강선을 이쪽으로 당깁니다. 자, 프리스트레스죠. 이렇게 쭉 당김으로 인해서 토합에 지지하는 공법, 이게 어스 앵커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시공 순서와 함께 그림도 프로세스로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 세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건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구성 원리, 그리고 그림은 프로세스로 표현을 꼭 해주셔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뀐 답안지 형태의 지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용어를. 자, 답안지가 전체 22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눈에 띄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4,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첫 페이지, 한 페이지에 포맷을 4개로 가는 방법이 가장 기본 포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의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요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서 세부 내용들을 기술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내려오겠죠. 그럼 포맷이 4가 없어지고 3 포맷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정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림 부분을 강화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용을 많이 표현을 하겠다라고 싶으면 표현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 이 표현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4번이 없어질 수 있고 3번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포맷이 3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어 첫 페이지 한 페이지 작성하실 때는 4개 포맷이냐 3개 포맷이냐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더 많이 적거나 할 경우 한 페이지만 두 페이지는 기법이 좀 더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시크릿 3가지인데요. 주기적인 4회 반복, 그리고 마법지 메인 스크린의 레이아웃을 파악해라.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구성 원리,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해해라.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절함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시간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은 부분을 이 간절함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의 내 모습을 보시면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했는지, 나는 또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처음 시작을 하실 때 좀 더 간절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연아 선수의 이 중요한 그 명언 중에 문구 하나가 떠오릅니다. 99도의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1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마지막 1도, 그 1분을 참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지막 소중한 1분을 참아 보십시오. 건축 시공일사 공부도 59점에서 그 1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좀 더 간절해지세요. 건축 시공일사 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간절해지시고 오늘 이야기한 이 합격 시크릿 3가지를 꼭 준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사 공부가 즐거워지실 겁니다. 기술사 공부가 즐거워지는 여러분은 이미 기술사입니다.